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이 뭐냐면 행정 주체인 국가와 행정 주체인 개인 사이에 서로 어떻게 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법적인 관계를 맺고 법적 관계에 따르면 그 내용은 뭐야? 일반적으로 이제 한쪽이 권리를 가지고 또 상대방은 의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임, 공권 공의무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공법상의 권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그래서 개인적 공권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 반사적 이익이라는 개념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도는 반사적 이익은 구제받지 못하는 이익,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익 침해됐다고 소송할 자격도 안 주고, 응? 손해배상이나 무슨 이런 보상 대상도 아닌 거야. 그냥 다 감수해야 될 피해야. 응? 오직 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적인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 응? 즉 법률상 이익이라도 하고, 응? 법률상 이익 또는 공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만 소송 자격, 행정소송할 자격, 손해배상 대상 이런 거로 인정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거는 세 가지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날은 두 가지 충족하면 된다. 하나가 뭐야? 국가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국가에게 일정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사회 전체의 일반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라든지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라. 이렇다면은 그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 응?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때 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 응?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다. 이래야만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로 인정. 그래야만 그게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으로 인정된다. 그죠? 네, 그런 논리가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판례상으로 누가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조치다. 그래갖고 이제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막 이러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법 규정 보고 다 따져본 뒤에 이건 당신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이익이 아니다. 소송할 자격 없음 해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용어로 요건도 못 갖췄으니까 재판 안 합니다 하고 거부하는 판결을 내려. 그걸 각하 판결해. 그러면 아예 이게 뭐 권리를 침해해서 위법인지 그러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안 해. 그지? 오직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인정될 때만 이제 소송 자격 인정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위법인가 아닌가 재판 판결을 내려준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 논리였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시험에 아주 단골식으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뒤쪽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앞쪽에 여러분들 교재 오늘 129쪽 있잖아. 129쪽에 보면 말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맨 아래 표로 돼 있죠. 박스로 여기 아주 간단히 공부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 파트가. 예전에 한 10년쯤 전인가 서울시 시험에 딱 한 번 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법 규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법학의 논리야. 법학에서 다룬 논리에 따르면 자, 이런 용어가 나와. 세 가지 용어가 법률 사실, 그다음에 법률 요건, 그다음에 법률 효과.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법률 효과는 이제 뭐 법적인 권리, 의무 이런 거 발생.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권리나 의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 관계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떤 서로 간의 권리나 의무가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야.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그 요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영업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여.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신청을 해서 국가가 심사해서 당신한테 독점 영업권을 준다. 이런 어떤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이제 그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려면 국가가 다 법이 정한 요건 갖춰서 너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해라 하고 고지서가 발부돼야 돼. 그죠? 그런 게 이제 요건이지. 그지? 근데 법이 정한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논리 구조죠. 근데 이 법적인 요건 내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요소가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민법상 개인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혼자서 유언을 하잖아. 뭐 상대방하고 무슨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이제 유언을 하면 그 한 사람의 단독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그 유언장에 적힌 대로 뭐 재산 상속이 되는 효과가 생기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요소가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고 공무원으로서 여러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게 생기려면 몇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겠지? 우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될 거야. 응시원서 제출해야지. 그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도 나오고, 또 면접도 보고, 최종 합격자 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발령이 나오고,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 그게 다 적법하게 갖춰졌을 때 요건이 충족됐다. 그러면 여기서 뭐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뭐 시험에 응시하는 거, 응? 뭐 국가에서 뭐 합격자 결정을 하는 거 등등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하나하나의 어떤 사실들을 묶어서 법률 사실이라고 칭한다는 거야. 그럼 논리 구조가 어떻게 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고, 그러면 효과, 권리나 의무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논리 구조라는 거잖아. 그지? 거기서 이제 개설이라고 해서 1번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 쌍가루 1번 얘기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응? 다만 이제 쌍가루 2번에 보면 요거 이제 이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요소, 법률 사실을 어떻게 나눴대? 두 가지로 나눴어.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응?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법률 사실을 두 가지로 구분한대. 하나는 뭐냐면 용태, 또 하나는 사건. 이게 이제 법학에서 쓰는 용어야. 응?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는 거. 응? 요건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나 공무원 되고 싶어요 하고 응시원서 제출하는 행위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고 싶다고 여러분의 정신작용을 외부에 표시한 거야. 그죠? 정신작용의 표시야. 용태. 그것도 외부의 표시에 따라서 외부적 용태, 또 세부적으로 가면 또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용태, 정신작용이 들어가는 거. 각종 뭐 신청을 한다든지, 그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 응? 신고, 그죠? 또는 뭐 국가 측에서 하는 거면 너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해라 하고 세금 고지, 세금 부과 이런 게 다 용태에 속하는 거지, 그지? 근데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뭔가 사실이 발생하면 뭔가 권리나 의무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의사가 사망하면 의사 면허 받았고 의사가 사망하면 사망이라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발생함으로 인해 어떻게 돼? 의사 면허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해. 응? 정신작용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투표권 몇 살부터 줘? 투표권 몇 살부터 인정해? 응? 그쵸. 18세. 재작년인가 한 살 더 낮췄어. 그죠? 19세까지였다가 지금 18세야. 그러면 내가 투표권을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정신작용 아무 상관없이, 그지? 시간이 흘러서 만 18세가 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정신작용 아무 상관없잖아.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다.
뭐가 있냐면 누가 내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 엊그제도 기사 하나 나왔던데 하여튼 누군가 내 통장에 웬 돈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거 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법적인 요소가 없어. 누가 잘못 입금한 거야 내 통장에. 응?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부당이득이라 그러든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 근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돼? 정신작용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 돈 아닌 게 남의 돈이 모르는 돈이 통장에 잘못 입금된 객관적 사실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나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야 내 통장에. 다만 이제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잘못 입금했으니까 돌려달라. 상대방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응? 그럼 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정신장애와 무관하게 권리 의무가 발생되게 만드는 요소죠. 이번 주인가 어딘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돈이 뭐 한 2,500만 원인가 누가 잘못 입금했나 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여자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이 됐나 봐. 근데 그 아들이 그 집 아들이 40대인가 그런데 그 돈을 자기네 돈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다 뽑아 쓴 거야. 한 번에 막 200만 원 정도씩 여러 차례 뽑아갖고 계속 써서 이제 그렇게 되면 횡령죄가 돼. 횡령죄. 그래갖고 이제 재판에 넘겨서 처벌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응?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이라는 거에 뭐 사람의 사망이라든지, 응? 이게 대표적인 예야. 예전에 이거 한번 시험 냈었어. 응? 그래서 사람의 권리 의무와 법적인 효과가 발생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용태라는 걸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 정신작용과 무관한 요소들은 사건이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크게 분류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말로 설명이 있고 정신작용 요소로.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용태, 사건 이렇게 나눴지. 거기만. 그래서 용태 별로 신경 쓰지 마. 응? 사건을 잘 봐. 사건. 용태는 또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시험에 그런 거 안 물어봐. 응? 사건의 예를 잘 보자. 사건 보면 사람의 생사 나왔지? 응? 누군가가 출생했다는 사실 자체로 어떤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든지, 그죠?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로 정신작용 무관하게. 그래서 사망하면 의사면허가 실효,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죠? 그래서 두째 줄에도 보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되는 거 정신작용과 상관없잖아. 응? 네.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의 도달, 뭐 그런 정도? 한 3개 정도. 사건의 예, 여기서는 나울뚱 말뚱한 거야.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응?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뒤로 가보면 사건에 속하는 거, 사건에 속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 1살 더 먹는 게 싫어져. 응?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 시간의 경과해서 이제 기간이 나왔지? 여기 좀 중요해. 예전보다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어.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행정기본법이라고 새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거기서 행정상 기간 계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딱 통일된 규정을 둬놔서 그걸 잘 내. 그래서 중요 부분, 우선 기간이란 이건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기간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을 가리킨다. 읽고 지나가요.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 어디가 중요한가 잘 보자.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또는 행정에 관한 다른 법령에 어떻게 기간 계산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에 관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법에 한다? 민법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용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설명했지? 준용한다는 말은 이제 법 규정을 그대로 갖다 적용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준용한다. 자, 여러분들 법 잘 알아두세요. 첫째 줄 밑줄 동그라미 2번에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거기 규정이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방법을 따른다. 요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이제 기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어떤 어느 한 시점, 이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덜은 끝나는 시점, 요 사이 요 간격을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시작되는 시점을 기산점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시험에는 이런 말 안 써. 그 다음에 끝나는 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만료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만료점, 만료일. 자, 그러면 그 밑에 쌍가루 2번에 기간의 기산점이지. 네, 자, 거기와 관련해서 1번 원칙이 있는데 원칙의 기억번이 예전에는 매우 중요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니은이야. 니은을 아주 중시해야 돼요. 자, 니은에 보면 문장이 둘이야. 자, 법령 나왔지, 법령. 법령 등 해가지고 자,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고 자, 이 법은 8월 19일 공포한다.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첫 번째 문구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라는 게 법 만들었다 국민에게 알리는 거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은 공포한 날 집어넣은데 안 집어넣은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대. 이건 뭐 틀리게 낼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한 문장 하고 꼭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러니까 자, 오늘 8월 19일 공포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써 있어, 법에.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볼까? 자, 오늘 법이 공포됐다. 2023년 8월 19일 A 법령이 공포됐어. A 법령이 공포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네, 공포한 날부터 공포하면서 공포한 날부터 3개월 뒤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3개월부터 시행한다. 그럼 언제 시행이랴, 이 법은? 언제부터 이 법이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야? 이 그냥 원칙대로 기산점 어떻게 돼? 공포한 날 19일 날 이날 집어넣을까 뺄까? 여기 끝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뺀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따라 계산해 보자. 그러면 공포한 날이 19일이니까 19일 빼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이제 기산점이 언제 되는 거지? 2023년 8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20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법은. 그럼 그다음에 3개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3개월이 되는 만료점 3개월 언제 끝나? 그냥 달력이 정한 대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9월, 10월, 11월이 되겠지? 그러면 11월 2023년 11월 그 다음에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지? 3개월 딱 끝나는 때가 11월 19일 자정이면 딱 이제 3개월이 꽉 차는 거다. 19일.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언제야? 2023년 11월 20일 굳이 말하자면 오전 0시부터 이 법은
이제 시행, 즉 국민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따져지는 거야. 응? 3개월. 그래서 자, 여기 니은번에서 두 개의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 법 공판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공판날, 두 번째 공판날 그냥 그날부터 시행되는 거잖아. 시행이, 그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문장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공판 뒤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부터 시행한다는, 자 제일 중요해. 첫날 안 넣는다는 거야. 이게 중요. 응? 자,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따르는 거죠. 응? 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래 민법에 의하면 첫날 빼고 계산하는 거야. 원칙이. 응?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이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로 가보세요. 예외, 여기 기역, 니은, 기역 나왔지? 응? 기역 아주 중요. 니은번에는 또 기역이 아주 중요. 자, 기역번에, 자, 기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가 중요하냐? 자, 법령에서 정해놓기를 또는 처분에서, 이제 처분은 행정기관의 법 집행 조치야. 응? 하여튼 법 자체에서 또는 행정기관의 법 집행 행위에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자 여기 밑줄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응?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부과하는 경우, 자 이때는 두 번째 줄 끝에 그 기간 계산할 때 일주 월년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셋째 줄이 중요하다. 첫날 넣는데 뺀대. 넣는데요, 빼래요. 응? 첫날 산입한다. 이게 중요한 결론이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자, 이게 지금 국민의 권리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의무 부과하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너 3개월간 영업하지 마.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행정에 내렸어. 그러면 영업정지 당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3개월이 빨리 끝나는 게 좋지? 빨리 끝나는 게 좋으면 오늘 오후 3시에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졌어. 3개월 조치. 그러면 오늘도 집어넣어서 첫날 오늘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3개월 영업정지가 빨리 끝나잖아. 하루라도. 내일부터 첫날 시작한다 그러면 하루 늦춰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한테 불리한 조치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끝내주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기간 계산할 때는 첫날 넣는다. 응? 근데 또 단서가 달렸지. 셋째, 다만 첫날을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한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야. 첫날을 넣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해지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첫날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건데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하면 국민한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응?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세금 부과 조치 같은 거. 세금을 부과하는 거 상대방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잖아. 근데 10일 내에 납부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세금 부과한 첫날부터 넣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잖아.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오늘 안 넣고 내일부터 계산하면 좀 여유가, 하루라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여유가 생기잖아. 만약에 납부 기간이 짧아지면 그 다음에 낼 때는 연체료를 또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 그 납부 기간 같은 거, 요거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지만 첫날부터, 세금 부과한 첫날부터 계산하면, 넣으면 국민한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지? 이해됐죠? 아주 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서 쌍가로 3번 만료점에 대해서 본 거죠. 끝나는 시점. 응? 끝나는 시점. 자, 여기도 여기 이 원칙이 있고 한데 기억이 중요해. 기억.
응? 이 원칙 이해를 바꿔놔야 되는데 기억이 중요해요. 응? 아니 예외의 기억, 니은번의 기억이 중요해. 니은번의 기억. 그 뭐라고 써있지? 자, 법을 국민에게 법만 들었습니다 하고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하는 경우. 자, 이게 출발점이지. 공포한 지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 응? 언제 끝나는 걸로 한대. 말일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일로 여기가 중요해. 요거 틀리게 만들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안 돼. 응? 자, 다시 분석해 보자. 법만 들었다고 국민한테 공포를 했는데 그 법에 아까 말한 대로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뒤. 응? 그죠? 그럼 아까 공부한 거 중에 여기 대입해 봐. 자, 8월 19일 날 A 법이 공포됐다. 이 법에는 공포한 뒤 3개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기산점 첫날 빼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20일 오전 0시부터 시작했지. 그래서 3개월이 됐고 3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만료점이 11월 19일 자정이었어. 그죠? 만료하는 날이 11월 19일인데 이 11월 19일이 공휴일이야. 응? 공휴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날로 3개월이 이날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다음 11월 20일 공휴일이 아닌 이날로 끝나는 거야? 다음 날로 끝나는 거야? 응?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법은 공휴일이라고 법이 시행이 안 되나? 법은 공휴일인지 아닌지 토요일 공휴일 안 가리죠. 법은 뭐 1년 내내 그냥 적용되는 거지 뭐 공휴일이라고 법이 적용 안 되고 그런 건 없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그 둘째 줄 그죠? 끝나는 날이 이 3개월이 만료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공휴일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날로 그냥 3개월 다 끝나는 거라. 그날로. 응? 그 끝나는 날 말일로 기간 만료돼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는 거지. 응?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일로 틀리게 나오면 이 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길이라는 게 그 다음 날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올라와서 131쪽에 니은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비슷한 거. 법에서나 또는 법 집행 조치에서 국민의 권익 제한 의무 부과하는 경우 자, 끝나는 날 언제로 안 돼? 권익 제한 의무 부과 두 번째 끝에 끝나는 말일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도 중요한데 어디예요? 그 날로 만료한다.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출발점이 뭐였어? 국민의 권익 제한 의무 부과지?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공휴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만료되는 걸 하면 영업정지 기간 더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는 게 좋으니까 그냥 토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그날로 영업정지 3개월 끝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되는 걸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뭐 아까 한 대로 다만 끝나는 날을 토요일 공휴일이라고 해서 그날로 만료시키면 국민한테 오히려 기간이 더 짧아져서 불리하게 된다든지, 그지? 그럴 때는 이것도 아까 그 얘기 생각하면 되지. 세금 납부 기간 10일 내에 납부해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끝나는 날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내도 된다는 얘기지. 응? 그렇게 하는 게 국민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 공휴일이라고 그날로 끝나게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하게 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단서 이해됐죠? 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는 거야. 응? 자,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행정기본법에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다 이제 민법의 원칙론 규정을 갖고 따졌는데 지금 이제 행정에 관한 그 기간 계산을 해서 행정기본법에서 통일적인 규정을 둬서 다 이제 이겨내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만 잘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기간의 역사안 있는데 그건 따지지 말고, 그다음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또 가장 작년에 이제 한 줄짜리 법 규정인데 행정에 있어 사람의 나이, 연령 계산은 뭐로 한다? 다 뭐로 하게 통일돼 있어? 다 만 나이로 한다. 통일돼 있어. 응? 만 나이로 한다. 만 나이로 통일. 작년도 6월 20,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에 규정을 둬서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됐어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에 보면 이 한 줄짜리 규정이 있어요. 다 만 나이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하는 방식이 한 3가지 방식이 존재했어. 첫째가 뭐겠어? 우리나라는 일단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1살. 그치? 다음 1년이 되면 2살이 되는 거잖아. 그런 나이 계산법. 근데 만 나이로 하면 어떻게 돼? 태어나서 다음 생일이 지나야 이제 1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뭐였냐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12월 달이 생일이 있는데 올해 1월 1일 딱 지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1살 먹은 거로 쳐서 이렇게 그게 이제 횟수로 따지는 연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 그다음 만 나이 계산 방식. 그다음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부터 1살 치고 해서 하는 방식. 이런 3가지 방식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행정에 있어서 나이 계산은 모두 다 만 나이로 하도록 다 통일을 하는 규정을 뒀어요. 응?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 책에 거기다가 빈 곳에다가 빈 데다가 요거 아직은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내년 시험부터 한 줄 뭐 지문으로 낼 거야. 막. 응? 지문으로 들어갈 거니까 만 나이로 통일했다. 하나 좀 간단히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개념을 공부하냐면 이제 131조에 가면 시효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시효라는 말을 압축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권리나 의무가. 응? 네, 그런 건데 자, 적용법규. 의의는 별건 없어.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고 밑줄 질 필요도 없어요. 시효라는 제도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 장기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상태가 진실한 권리 의무, 진실한 법률 관계냐 아니냐 안 따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걸 권리 의무 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건 공소시효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국가가 범죄자 이제 처벌하는데도 시간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재판 청구로, 즉 검사가 기소를 못해. 처벌을 못하는 거야. 그 기간 내에 이게 검사가 이제 재판을 청구를 해야 처벌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살인죄, 우리나라에 살인을 저지르면 옛날에는 공소시효가 처음에 15년이었다가 뭐 20년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폐지됐어.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지 그 사람 살인범 죽을 때까지 잡히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할 수 있어요. 살인범. 응? 그 옛날에는 그 기간이 딱 20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20년 지난 뒤에 와서는 내가 죽였지 이런 거 나타나도 처벌을 못 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그 살인죄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있지? 그것도 공소시효가 없어. 그러니까 범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추세는 자꾸 시효를 없애가는 공소시효라는 걸 없애가는 추세야. 응?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는 없앤 게 있고 범죄 종류에 따라서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기간도 또 범죄 종류마다 공소시효라는 게 다 다릅니다. 기간이 짧고 길고 이런 게 다 달라서 우리는 그건 형법을 공부할 건 아니고 우리 행정법에서도 시효라는 게 있어서 두 종류가 있어요.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자기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도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라고 방치해 놓으면 권리를 없어지게 하는, 소멸하게 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반대로 어떤 땅이 자기 땅, 자기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야, 권리자가 아닌데, 주인도 없는 땅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계속 한 20년 동안 자기 땅처럼 계속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해. 응? 그러면 20년 지나면 그 사람 땅으로 인정해 줍니다. 소유권 인정해 줘. 그런 걸 취득시효라.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일정한 장시간이 지나면. 응?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있어. 동그라미 2번에 시효 제도에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와 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이거 외울 거 아니야. 읽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개념 안 물어봐. 개념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 3번. 동그라미 3번이지? 요거 밑줄. 3번에 우리 이 행정관계에서 이 시효 제도에 관해서 따로 특별하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된 대로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민법이 정한 대로 따른다. 응?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요거만 중시. 그러면 이제 시효 제도 두 가지를 나눠서 공부합니다. 이제 쌍가루 2번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있죠? 금전 채권이 뭔 말인지 알죠? 돈 받을 권리지, 쉽게 말하면. 응? 자, 일단 부연 설명하기 전에 민법은 개인 간에 돈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라 그래. 돈 받을 사람. 돈 갚아야 될 사람은 채무자라 그러지. 그러면 채권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기 돈 달라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원칙이 10년이 지나버리면 돈 받을 권리 없어져요. 응? 원칙이 10년이야, 민법은. 응? 물론 더 짧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을 못 받은 게 있고 퇴사를 해서 그런 임금 채권은 또 3년이야, 짧게. 우리 손해배상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또 3년이야. 3년 지나버리면 권리 행사 안 하고 3년 지나면 한번 손해배상 받을 권리 없어지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데 1번에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몇 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나 읽어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라는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몇 년? 5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국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국가한테 돈 달라고 권리 행사 안 하고 5년 지나버리면 돈 받을 권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또 내가 인천시, 지자체라서 인천시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5년간 행사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래. 국가도 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5년 동안 행사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없어져. 국가도 나한테 돈 받을 권리.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서 양쪽 다 5년이야. 국가나 개인 모두 다 똑같이 행정에 있어서 돈 받을 권리는 5년. 응? 직접 5년. 이거 매우 중요해.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근데 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했지?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예외가 있어.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라야죠. 동그라미 3번. 2번 하지 마. 동그라미 3번만 하세요. 그다음에 3번에 자 5년보다 더 짧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예로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 청구권, 그다음에 무슨 공무원 연금법이 정한 단기급여 지급 청구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한 3개 정도 예에 들어지죠? 그 정도. 응? 자, 그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4번 중요하네요. 자, 동그라미 4번에 그 두째 줄 일단 밑줄.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사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 채권도 포함.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부연 설명하자면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랬지. 근데 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가
행정상 공법적 원인으로 돈 받을 권리. 예를 들면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응? 어제까지 납부해라. 근데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 징수를 안 하고 권리 행사 안 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 소멸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여기 말하는 공법적 원인, 세금 공권력 행사에서 세금 납부해라 하고 해서 이제 세금 징수권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의 돈 받을 권리도 원칙이 5년. 또 국가가 개인한테 뭐 이게 뭐야, 대출해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법상 계약을 맺고 뭐 돈 빌려줬다, 그지? 물품 사고 팔고 매매 대금이다. 이런 게 이제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4번에 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금전채권만이 아니라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금전채권도 다 5년.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는 다 원인, 돈 받을 권리가 뭐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안 따지고 다 5년이라고 원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 그래서 거기. 네. 그 다음에 5번은 외우지 말고 그냥 설명해보자. 거기 보면 자 이제 어떤 개인이 반발했어. 법 규정에. 아니 민법에 보면 원칙이 돈 받을 권리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돼 있는데 왜 국가하고 사이에는 5년으로 딱 반만 해놨느냐. 이 평등 원칙에 문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돈 받을 권리가 사법, 그러니까 민법적인 원인,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돈 받을 권리인데 그게 국가하고 관계된다면 국가를 한쪽 당사자로 해서 생긴 돈 받을 권리라면 그게 다 5년을 이제 적용받게 되잖아. 그러면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 민법에 의하면 원래 개인 간에는 10년인데 왜 국가하고 사이에서는 5년을 짧게 해놨느냐 했는데 에이, 그래도 사법적 원인에 생긴 거라도 국가도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 똑같이 5년을 또 적용받고 개인도 5년. 그러니까 뭐 그런 행정을 빨리 신속하게 확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다 똑같이 5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합리적 이유에 따라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번, 6번은 좀 건너뛰어도 되고 7번을 보세요. 7번. 이 7번의 제목이 뭐야?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이런 제목을 달았죠. 자, 우리 소멸시효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자가 법이 정한 일정한 장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지게 하는 거잖아. 근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법이 정한 기간 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 사정이 발생했다니 그런 때까지 이게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 안 했다고 불리하게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지진 나가지고 막 교통 두절되고 뭐 통신 두절되고 이래가지고 그 뭐 몇 개월 지속되는 통에 내가 이제 돈 받을 권리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가 다 돼서 내가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진 나가지고 이게 행사를 못하게 돼서 기간이 경과해 버린 거야. 그런 경우까지 그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때는 그 지진 나서 그 권리 행사 못한 기간이지 그거는 그게 다 이제 끝나고 그 지진이 발생해서 그 원상복구된 그 기간만큼은 연장을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정지제도라는 거야. 그 기간 진행을 정지시켜놓고 다시 이제 지진 같은 게 끝난 시점부터 이제 그만큼 또 연장해주는 그런 게 정지제도가 있고 중단제도라는 건 소멸시효 중단제도는 자 우리가 아까 5년이라 그랬는데 5년이 다 돼가는데 5년이 다 돼가는 요 시점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어. 그러면 권리자가 기간 내에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권리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5년 다 될 때까지 기간은 다 꽝이야. 다시
권리를 행사한 시점부터 다시 5년을 또 시간을 또 버는 거야. 응? 그게 이전의 기간은 다 꽝으로 하고 다시 기간 진행을 시작하게 하는 제도가 중단이라는 제도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거기 밑줄 납입고지 독촉. 응? 그 정도 2개. 납입고지라는 거 뭐 돈 내라 하고 고지서 보내는 거지, 그지? 또 독촉 이렇게 2개 정도. 납입고지 또는 독촉. 자, 국가가 또는 인천시 같은 지자체가 개인한테 고지서를 보내거나 그죠? 독촉장을 보내면 무슨 효과가 발생한대? 소멸시효가 중단의 효력 발생한다.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이거 결론. 이게 행정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을 둔 거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잠깐만 설명했지. 다시 시작이야. 5년. 그치? 그러니까 5년 끝나기 일주일 전에 이 사람한테 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안 했지?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거나 뭔가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보내거나 이러면 다시 그때부터 5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야. 그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특별한 규정이냐면 민법상으로 개인들 간에는 내 돈 갚아라고 독촉하는 이 정도 갖고는 중단 효과를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독촉장 보내고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면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거든. 이게 특별해서 여기 시험에 내. 이게 유일한 특별한 규정이고 이거 외에는 이제 뭐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없으면 무슨 법 따른다? 맨 마지막 줄. 응? 셋째 줄.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할 게 2가지야. 특별 규정. 응?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 독촉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강력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그 외에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응? 민법의 내용을 특별히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 정도 정리. 자, 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넘어가도 되고 소멸시효 완성되면 권리자의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권리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 부모님 빚 상속돼 안 돼? 여러분 부모님 빚도 상속돼요? 부모님 재산도 상속되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응?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부모님 상속받는데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 상속 포기서를 제출하면 돼. 법원에다가 3개월 내에. 응? 상속을 포기한다. 아니면 상속 전체를 포기하든가 내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겠다라는 부모님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그 상속하는 게 있어. 그래 한정 상속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법원에다 제출하면 돼. 그러면 이 자식 그 본인 재산은 상관 안 하고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제 빚탕감을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부모님이 빚이 많을지 물려받을 재산이 많을지 모를 때는 그런 걸 잘해야지. 그 기간을 또 넘기면 그대로 갚아가는 거야. 부모님 빚을. 응? 자, 내가 원래 얘기하자 했던 건 부모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 얘 돈 한 3천만 원 빌려줬어. 응?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말 안 했어. 응?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갖고 있던 그 3천만 원 받을 권리도 난 상속한 거야. 근데 그걸 뒤늦게 알았어. 응? 뒤늦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망하시고 누군가한테 부모님은 돈을 뭐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된 때로부터 민법상으로 따지면 10년이다. 시작. 그러면 민법상으로 10년이 지난 뒤에야 알았어. 저 사람한테 3천만 원 우리 부모님이 돈 빌려줬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끝났어. 그죠?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 지나버렸어. 돈 받을 권리.
된 거죠. 응? 요 10년 지나기 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저쪽이야 그 안 빌렸다고 증거 없으면 발뺌하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빌려준 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돼. 응? 제때 권리를 행사하려면. 응? 자, 근데 그런 것도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지. 응? 저 자식이 벌써 응? 이 부모님 재산에 탐을 내나 여쭤보기도 힘들어, 그지? 네. 근데 부모님들이 또 잘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냥 모르는 돈이 돼버리잖아,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효에 대해서 놓쳐보라. 취득시효는 아까 1번 뜻 알았지? 근데 1번에 민법, 취득시효에 관해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동그라미 1번 민법에 뭐라고 써놨나?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대표적인 게 땅하고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풀면 안일 부자의 움직일 동자잖아. 쉽게 이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없는 재산이 부동산인데 토지와 건물입니다. 원래 민법에서니까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한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의 개념이. 부동산은 남의 부동산을 어떻게 돼? 지 것처럼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차지하고 이용해온 사람은 어떻게 돼? 20년 지나면 그 사람 소유자가 된다는 소유권 인정. 그죠? 그 다음에 남의 땅이나 건물인데 지 땅으로 등기를 해놨다면, 그리고 지 땅으로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규정이 있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권리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권리자는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것도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또 깔려있죠. 어쨌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소멸시효에 깔려있는 거고, 취득시효도 한편은 그게 깔려있죠. 자, 어쨌든 민법 규정 봤죠? 1번? 응? 자, 그렇다면 시험에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국가 소유 재산은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국유재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그러면 합치면 국공유, 국유공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하는 재산, 국공유재산은 그 재산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 하나는 뭐야? 행정재산. 하나는 일반재산.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일반재산은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 옛날이라면 뭐 한 5년 전쯤에부터 일반재산으로 바꿨어요. 잡종재산이라고 수십 년간 불러왔어. 일반재산. 이거는 일반재산은 특별한 무슨 공익, 행정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이야. 요거는 막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으로서 요것도 또 세분화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이게 이제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세부. 그 다음에 보존용, 보존 재산.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요. 그래서 공용은 누가 쓰는 거냐면 정부 청사 건물이라든지 정부 청사, 그다음에 무슨 관용차, 순찰차, 소방차 이거 다 누가 사용해? 행정기관이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으로 스스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공공용은 일반 시민들을 이용해 제공하는 거 있잖아. 국가 땅인데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 이용하게 제공하는 거 있지. 이런 게 공공용 재산. 도로, 공원, 하천변의 산책로 이런 거, 해변의 백사장 이런 거 다 여기 있을게. 그 다음에 보존 재산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문화재 같은 거. 이 보존하는 것 자체가 공익 목적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용도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공용, 공공용 이런 말 나중에 또 나와.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국공유재산은 크게
용도에 따라 둘로 나눠지고, 이거는 행정 목적으로 쓰이도록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용도로 이 용도 변경 조치를 절차를 안 거치면 다른 용도로 함부로 못 써요. 그거 사고팔구도 안 돼. 이거 사고팔구 하려면 국가 재산인데 행정 목적으로 쓰도록 지정된 거 사고팔구 하려면 용도 폐지를 해야 돼. 그 용도 폐지하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 일반 재산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사고팔구 뭐 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았다면,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자, 여기는 국유재산만 얘기인데, 국공유재산 다 통틀어서 국유재산이든 지방자치 소유인 공유재산인데, 국공유재산은 재산 중에, 자, 밑줄,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또는 뭐 다른 반대로 취득 시효 뭐 다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응?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국가 재산, 이 많은 재산을 소수의 공무원들이 관리하잖아. 우리 개인이 자기 재산 관리하듯 이렇게 세밀하게 못하죠. 그러다 보면 국가 땅인데 어떤 개인이 차지하고서는 몰래 이용해. 이게 진짜 관리가 안 되는 틈을 타서 국가 땅 야금야금 직거로 다 소유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행정재산, 다른 말로 공익적 용도로 제공된 재산이라서 공물이라고도 합니다. 응? 행정재산 공물은 시효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 땅인데 도로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땅이야. 근데 어떤 개인이 도로의 일정 구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거기를 자기 땅처럼 이용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 동안 그랬냐면 20년이 넘었어. 그럼 그거 도로의 일정 부분 그거 개인 땅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어.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은 개인이 뭐 100년간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해서도 개인 거 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 일반 재산, 응? 일반 재산은 아까 같이 개인이 지 것처럼 차지하고 20년 이상 이용하면 그 사람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일반 재산은 뭐와 똑같은 취급을 해? 개인 재산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취급을 하는 건 이 행정재산. 응? 그래서 아주 중요.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내지 취득 시효 대상 안 된다. 근데 일반 재산은 된다. 일반 재산은 민법상 개인 재산하고 아무리 국가 소유 재산에도 개인 재산하고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응? 2번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 이 행정재산은 사고팔구가 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그죠? 사고팔구가 가능하려면 일반 재산으로 이제 바꿔야 돼. 용도 폐지를 해서. 그죠? 그래서 3번에 국유재산, 행정재산은 더 이상 공익적 용도로 안 쓴다라는 공용 폐지 조치가 없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 즉 사고팔구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끝에 뭐 관제 당국이,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이거 행정재산인 줄 모르고 누구한테 개인한테 파는 계약을 맺었대. 사법상 계약. 그래도 그거 무효. 응? 뭔 판례.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게. 자, 이제 이 행정재산 더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안 한다. 용도 폐지. 응? 우리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용도 폐지가 있을까? 관공서 청사로 지정돼가지고 이제 관공서 청사로 이용되다가 새 청사 졌어. 그리고 옛날 청사 더 이상 행정관청으로 청사로 사용 안 한다. 일반 그냥 건물로 그냥 용도 바꿔놓고 매각할 수도 있잖아. 팔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또 우리 시장이 타고 다니던, 대통령이 타고 다니던 관용차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게 행정재산이야. 근데 이제 뭐 한 5년 탔다. 그러면 이제 새 차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기존 차는 용도 폐지해서 매각.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3번 얘기했고, 4번 이제 더 이상 공익적 용도로 안 쓴다 하는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응? 자,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 공용 폐지한다는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어떤 행정 목적으로 쓰이도록 지정된 행정재산이 원래의 지정된 행정 목적에 원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갖고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용도 폐지, 공용 폐지,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응? 사실상 안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는 모두 판례.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첫째 줄 문구는 뭐냐면 사유공물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 그 단어 뜯으면 무슨 뜻이 될까? 자, 어떤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야? 국가야, 지자체야, 개인이야? 사유니까 어떤 개인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옆에 공물자 붙였지? 공물이니까 뭐야? 공익적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거야. 공익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야. 물건이야. 응? 그러면 두 단어 조합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 정부 청사가 좀 좁아. 그러니까 개인 빌딩을 정부에서 빌릴 수 있잖아. 한 층을 빌려가지고 뭐 행정기관을 입주시켜서 업무를 하겠죠. 그러면 그 빌딩의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그 빌딩 한 층을 빌려가지고 거기를 관공서 청사로 쓴다면 그게 바로 사유공물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사유공물도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어.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응? 여기서는 두 번째 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 몇 줄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땅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응? 양쪽 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 개인 땅인데 국가가 차지하고서는 20년 동안 이용하고 있어.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없이. 그럼 20년 지난 뒤에 그 땅은 국가 소유가 되는 거야. 개인도 국가 재산 중에 일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20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거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흔한 예가 이제 6.25 끝나고 전쟁 끝나고 우리 군부대가 막 자리 잡잖아. 그러면 이제 군부대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부대가 자리 잡고 하여튼 수십 년간 지나왔어.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개인 땅을 상당 부분 군부대가 차지하고 수십 년 지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취득시효 제도에서 국가 땅이 돼버리는 거야. 응? 그죠? 국가가 주장하면 개인 땅 됐다. 그 개인은 그 후손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관련된 판례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